지사가 돈이 됐어요. 과거까지는. 그러니까 지금은 안 된다고들 하는데, 그러니까 고수익 인증하는 사람들 있죠. 1,000만 원 번다, 막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플러스 지사 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단가를 얘네가 낮췄는데, 낮추기 전까지는 단가 같은 게 일반보다 좋았어요. 일반보다 좋으면서도 지사 자체적으로 이제 미션도 하고 등급제도 하고 그 천프모라고 해서 140개 이상, 80개 이상 하면은 건당 1,000원씩 더 준다. 요런 걸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저희 지금 최저 단가가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2,200원이잖아요. 근데 뭐 한 80개 이상 1,000원 이렇게 되면은 걔네는 이제 3,200원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어차피 한 80, 70개 정도는 하루에 전업 같은 경우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면은 하루가 힘들다고 해도 어쨌든 하루하고 반나절이면은 7, 80개는 하거든요. 전업 같은 경우에는. 더구나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럼 나머지 6일, 5일 반에서 6일이 하는 족족 1,000원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2,000원, 우리 최저 2,000원 살 때 걔네들은 이제 80건 이상 하면은 최저 3,000원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사가 얘네가 대신에 수락률 강제하잖아요. 무조건 90% 이상이어가지고 이제 저 같은 애들은 지금은 이제 노거절 챌린지를 하고 있지만 엄청 거르거든요. 저도 가기 싫은데 안 가고 뭐 이런데 안 가고 단가 안 맞으면 안 가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은 플랫폼에서는 저 같은 애들이 많으면은 손해잖아요. 군말 없이 빼주는 애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플랫폼을 그 플러스를 좀 살리려고 플랫폼이 더 많이 지원을 했죠. 그리고 이제 플러스가 자리를 잡은 것 같으니까 이제 단가를 확 떨어뜨린 거고 단가가 떨어졌는데도 지금 플러스 잘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완벽하게 자리를 잡았다라고 플랫폼에서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배민도 낮췄다면서요. 제가 배민 플러스는 안 타봐가지고 잘 모르는데 네, 90% 제한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플러스 하는 사람들이 그 비피크 타임에는 거절을 안 하고 웬만하면 다 가요. 그리고 그 팀 미션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막 몇 시간 동안 몇 개 빼면은 얼마 더 준다 그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지사에서도 하는데 개수로 하니까 멀리 가면은 개수가 줄어들잖아요. 그렇게 해서 비피크 타임 때 10개 하면은 이제 한 개씩 쓸 수 있으니까 한 40개 따고 하면은 40개 그냥 계속 돌다가 피크 타임에 이제 미션 있을 때 그 4개를 쓰는 거예요. 너무 멀다 싶은 거는. 그런 식으로 일을 하더라고요. 지금 빗방울 떨어진다. 그리고 저도 이제 플러스가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하청 시스템 자체가 좋은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하청이라는 게. 건설사에서 많이 보잖아요. 사고 나면은 걔네는 우리가 감독하는 애가 아니다. 우리 회사 잘못이 아니다. 걔네를 관리해 감독하고 있는 하청 회사가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나중에 사고 났을 때 책임 안 지려고 하는 게 하청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돈은 더 들겠죠.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걔들도 그게 이익이니까 하청 시스템을 도입을 한 건데 어쨌든 책임 소재를 피하기 위해서라는 면에서 일단 한번 반대를 하죠. 그리고 이 강제를 하잖아요. 수락률이라는 거. 이게 플랫폼에서 강제를 하면은 근로자성 인정이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지사로 떠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배민에서는 뭐 마스터 이상부터는 뭐 배차 몰아준다 뭐 이런 거 약 공지 하나 돌았던데 그게 얘네가 퍼센트잖아요 마스터가. 그게 왜 그러냐면은 카카오 택시가 50%로 했는데 이건 불공정 배차가 아니다라는 판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배민도 그거 따라하는 거예요. 50보다 올라가면은 이게 다시 소송으로 갔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50%짜리의 콜을 몰아줬을 때는 뭐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판례가 있으니까 걔네도 이제 마음 놓고 50%까지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쿠팡 노거절 탔을 때 짜증 났을 때가 얘가 막 과천도 보내고 과천을 보내놓고서 다음 콜을 안 줘요. 그러니까 다시 사당까지 빈차로 와야 돼요. 그게 첫날 있었던 일이고 며칠 있다가는 과천을 보내서 갔는데 아 이거 또 빈차로 오겠지 이러고 있다가 얘가 웬일로 콜을 주네 근데 더 멀리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더 멀리 갔는데 거기서 이제 콜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내비를 집으로 찍고 해서 오고 있는데 16km가 나왔거든요. 11km를 올 동안 콜이 단 한 번도 안 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11km가 이제 막연하게 보이실 텐데 청계산 그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내비를 찍은 거거든요. 거기서 쭉 달려가지고 사당을 지나서 낙성대에 와서야 콜을 줬어요. 아 이거 노고절 못 해먹겠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때 그나마 좋았던 거는 이제 워낙 외지니까 논밭이 있는 그런 외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도심에선 떨어져 있으니까 네 맞아요. 그나마 괜찮았던 거는 좀 땡기는 맛이 났다. 신호도 적고 막 그러니까 라이딩하는 느낌은 나가지고 그거 하나만 좋았어요. 그거 하나만. 어쨌든 저희는 돈을 벌려면은 빈차로 돌아다니는 시간이 적어야 되잖아요. 저희 직업이 화장실을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화장실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는 가줘야 돼요. 진짜 월요일인데 술 먹는 사람 진짜 많구나. 먹고 사는 건 나만 힘든가 봐. 여긴 꽉 차 있네. 경기는 항상 저만 힘든 것 같아요. 네, 배민도 그렇고 쿠팡도 그렇고 픽업지는 좀 가까운 데를 주지. 저희 동네 장블랑젤이라고 되게 유명한 빵집이 하나 있거든요. 저도 빵 엄청 좋아하는데 저는 뭐 다이어트는 아니긴 한데 가급적이면은 가공식품을 안 먹으려고
만들려고 노력은 하긴 해요. 제 빵, 라면 좋아합니다. 빵, 라면 특히 좋아하고 라면은 뭐 가리지 않아요. 뭐 너구리, 신라면, 진라면, 뭐 사리곰탕, 뭐 스파게티면, 짜파게티 다 좋아합니다. 제가 개인 사업할 때 탄수화물 안 먹기를 한 달 정도 했었어요. 근데 확실히 몸이 가벼워져요. 몸이 가벼워지는데 이게 가벼워진다는 걸 느끼지는 못했거든요. 몸이 확 변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한 달을 그렇게 끊었다가 막 라면도 땡기고 빵도 땡기고 해서 이제 한 달만 딱 채우고 바로 이제 빵집을 갔죠. 편의점에 라면도 사러 가고. 그러니까 몸이 무거워지는 게 확 느껴지더라고요. 짜증은 안 났어요. 흥이 늘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걸 좀 몇 번 해봤거든요. 예전에 제가 동물들도 좋아해서 집에 강아지 키우거든요. 그래서 내가 육식을 한번 끊어보겠어. 뭐 비건이 돼보겠어. 약간 이런 생각으로 한 달 그것도 해봤는데 뭐 짜증이 나거나 뭐 그러진 않았어요. 뭐 다이어트는 아니라서. 그 탄수화물을 끊었을 때는 고기를 많이 먹죠. 계란이나 뭐 오징어, 뭐 생선 이런 거를 이제 많이 먹으니까 뭐 짜증 날 일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건강한 식단을 잘 챙겨 먹은 것 같아요, 그때가. 그리고 오히려 고기를 끊었을 때, 육류를 끊었을 때는 그때 이제 탄수화물을 많이 먹을 수밖에 없죠. 뭐 밥 먹고 라면 먹고 빵 먹고 하니까 어쨌든 먹으니까 짜증 같은 건 안 났어요. 이게 다이어트를 한 건 아니어가지고. 근데 그 고기를 안 먹었을 때는 이게 한 달, 한 2주 됐을 때인가 그때부터는 좀 힘들긴 했어요. 어지럽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뭐 다른 걸 잘 먹으니까 저는 오히려 건강한 식단이 돼가지고 탄수화물 끊었을 때는 크게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육식을 끊었을 때는 그때 느꼈죠. 이게 동물성 단백질이 무조건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헛배부른 느낌이 드니까 그거는 조금 힘들었어요. 먹었는데 배가 고파서 뭔가 더 먹고 싶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거는 좀 힘들었는데 그 외에는 뭐 힘든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출동은 하셔야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수고하세요. 그럼 미션 48,000원 저는 무조건 해요. 비가 와도 하고 안 와도 해요. 4만원대 미션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럴 수 있죠. 부업이시면. 저도 빨리 부업이 돼야 되는데 저는 왜 아직도 오히려 부업이었다가 전업으로 더 몰린 케이스예요. 저도 이제 프로 유튜버가 돼서 배달을 부업으로 하고 싶은데 맞아요. 그러면 좀 힘들어요. 저 배달은 부업으로 해야 돼요. 이거 전업으로 하기에는 너무 위험해요. 예전에는 뭐 좀 위험해도 뭐 생명수당이다. 그래서 돈은 됐었으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뭐 저 오늘도 커뮤니티 보는데 이제 어제 글이었겠죠. 또 사고 나서 한번 돌아가셨다는 글 봤거든요. 요즘 계속 그 사고 나는 글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 플러스 지사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지들이 좋다고 들어가 놓고선 돈 떼먹었다고 도와달라고 하고 신경 쓰지 말라고 막 그런 댓글 엄청 많이 달렸어요. 백다방 저기 있네. 여기다 잠깐만 정차를 할게요. 조리 완료되는데 완료가 아닌 거야? 저기서 받아가야 되는 건가? 수고하세요. 살짝 짜증날 뻔했어요. 분명히 조리 완료인데 주문이 밀렸다고 해가지고 다행히 나와 있네요. 엽떡 먼저 가야지. 얘네가 이상하게 줘요, 콜을. 지금도 카페인 중독이라는 가게랑 엽떡인데 카페인 중독은 일방통행길에 있거든요. 그럼 그거 가지러 또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번에 픽업체 임의로 좀 바꿔서 하려고요. 얼마 전에 아싸에서 아프니까 사장이다. 거기서 빡치는 글을 본 게 있는데 거기는 이제 사장님들 있는 데잖아요. 근데 그 사장놈 하나가 배달하는 애들 돈 너무 많이 받는다, 줄여야 된다, 로드러너 해가지고 얘네 시간제로 묶어야 된다 이런 소리 하는 애가 하나 있더라고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배달하는 사람들 중에 좀 상점에서 배달비 더 내라고 하는 사람은 저는 못 봤거든요. 적어도 저는 못 봤거든요. 이게 사실 남의 밥그릇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사장님들은 충분히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플랫폼들이 무리하게 무료 배달을 도입하면서 사장님한테 받을 건 받지만 그거를 이제 라이더들한테 안 주는 건데, 그래서 얘네가 이게 정상으로 돌리려면은 지들 이익을 줄여서 라이더들한테 정상적으로 주던가 아니면은 고객한테 조금 받던가 그게 돼야 되는데 지금 그걸 안 하고, 그러니까 고객한테 생색은 내고 싶은데 지들 손해도 안 보고 싶으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잖아요. 와, 근데 그 사장놈은 지가 뭔데 배달하는 사람들의 배달 수수료를 논하는지 어이가 없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게 플랫폼 노동자들하고 입점된 사장님들은 저는 지금은 같이 싸워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사장님들도 자극받을까봐. 어쨌든 걔가 한 말에 다 받아치려면은 수익이 안 나는 사장님들이 좀 긁힐 수밖에 없거든요. 어쨌든 걔를 열받게 하려면 저도 좀 사장님들 비하하는 단어들을 좀 써야 되니까. 그래서 그 영상을 만들까 말까 하다가 그냥 사장님들하고 이제 적대적인 구도는 가지 말자 이래서 안 만든 건데, 그 발상 자체가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음식점이면은 걔는 그냥 음식을 잘 만들면 되거든요.
물론 배달에서 문제가 생길 수는 있죠. 배달이 뭐 늦어져서 뭐 별점을 잘 못 받았다, 뭐 이런 문제는 생길 수 있는데, 근데 걔도 이제 사장이니까 알 거거든요. 배달 문제로 별점 테러를 당했을 때는 그거 삭제해 주는 거. 그러니까 일부러 걔가 좀 갈라치기를 하려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냥 좀 링크만 따놓고 영상은 안 만들었는데, 근데 댓글로도 욕 많이 먹더라고요, 사장님들 사이에서도. 근데 걔는 그거를 아싸에 가입한 배달 라이더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한테 부정적인 말은 막 딸배라고 받아치거든요. 그냥 그거 영상으로 만들어야겠다 하고 링크 들어갔는데 글 삭제했더라고. 글 삭제하고 튀었어요. 막 안 좋고 이런 사람들이 뭐 실제로 나보다 힘들 수도 있죠. 실제로 뭐 경제적이든 정서적이든 뭐 힘들 수는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그거를 너는 힘들게 사니까 넌 노력을 해야 돼, 이런 말을 하면은 그거는 이제 싸우자. 그리고 배달 이거는 뭐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 게, 배달 커뮤니티 같은 걸 많이 보고 뭐 제 댓글들도 뭐 그렇고 보다 보면은 배달하시는 분들 중에 쌈딱이 좀 많긴 해요. 진짜 뭐 너 뭐 하나만 걸려라 약간 요런 느낌의 사람들도 너무 많아서 그런 분들도 많죠. 고집 센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저도 고집이 좀 세긴 해요. 뭔가 이게 자기 주장이 강하다가 이제 나쁘게 말하면 고집이 세다는데, 좋게 말하면은 줏대가 있다,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남의 말을 안 들으려고 하는 건 이제 그건 문제가 되죠.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사람하고 대화할 준비가 안 됐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제 채널에 뭐 댓글들 봐도 제가 첫 댓글에는 그래도 따봉이랑 좋아요 이런 건 누르잖아요. 근데 대댓글 확인은 잘 못하긴 하거든요. 댓글이 막 엄청 많이 달릴 때는. 근데 이제 한 번씩 댓글이 많이 없어서 좀 관리 좀 해볼까 싶어가지고 대댓글 같은 것도 이제 좀 내리면서 보다가 보면은 한 번씩 그런 게 보여요. 뭐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자기 마음에 안 들어. 그럼 거기다가 이제 막 욕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꼭 욕이 아니더라도 막 비하하고 비꼬고 그런 분들이 좀 더러 계시죠. 내 주장을 하더라도 타인의 말을도 들을 줄은 알아야 돼요. 타인의 말을 이해가 안 되더라도 들을 줄은 알아야 되는데, 듣지도 않으려는 사람들이 좀 배달 쪽에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은 그냥 이해가 안 되는 대로 그냥 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안 그러거든요. 저는 여기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를 뭐 굳이 이해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뭐 굳이 비난할 필요도 없고, 뭐 다른 사람한테 난 이거 이해 안 되는데 이거 왜 그런 거야? 그렇게 물어보고. 그래서 저 작년 말쯤에 만든 영상, 그 댓글 관련 컨텐츠에서 만든 영상 보시면은, 제가 그때 저한테 막 욕하고 이런 애들도 그래 너네한테도 배울 건 있겠지 이러면서 차단을 한 번씩 푼다고 했잖아요. 근데 걔네한테는 배울 게 없어요. 그냥 지 말만 무조건 오라. 일단 라이더 너는 무조건 틀렸어, 이거예요. 그러면서 걔네 입장에서도 몇 개는 제 말이 맞을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답은 끝까지 안 해요. 차단하는 애들 한 번씩 풀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차단 안 풀어요. 사실상 영구 차단이에요. 그 역삼 그 사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앞으로 트럭 앞으로 끼어들기 하셨다가 이제 트럭이 못 보고 밟고 지나간 거? 그냥 덤프 트럭 사고도 많아서 그 사건만 있겠어요. 그거는 저는 보다 더 기억에 남았던 게, 와 거기 댓글에 바퀴벌레 한 마리 치웠다 이런 글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와 저게 사람 새끼들인가, 그래도 사람이 죽었는데 더 뭐 민폐 부리다가 막 폭주족 애들처럼 막 대가리 하고 막 이러다가 사고 난 것도 아닌데, 와 진짜 딸배 새끼들 더 죽어야 된다. 그러면서 어떤 애들은 정식 추모 공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막 술도 갖다 놓고 꽃도 갖다 놓고 했잖아요. 그거 구청 민원실에 전화해서 다 치우라고 했대요. 그리고 뭐 인터넷이니까 뭐 많이 얼굴 보고는 못할 말들도 많이 하는 것 같고, 저 틱톡에는 진짜 차단된 애들 되게 많아요. 그나마 유튜브는 덜한 편이고, 그 이번에 강남역에서 돌아가신 분도 정확한 원인이 안 나오고 그냥 돌아가셨다 그 제보들만 있던 거잖아요. 근데 그 댓글들도 보시면은 버스 차선에 오토바이가 깔려 있으니까 딸배기 버스 타다 깔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알려고 하지 않고 일단 내가 생각한 게 맞아, 그러니까 딸배가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같은 배달부인데 지금 말하는 거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쪽을 잘 아는 분이 그림으로 해서 알려줬어요. 거기가 원래는 좌회전이 되고 버스 차선이 중앙에 있는데 버스가 그냥 신호 제끼다가 좌회전을 친 거다, 그냥 깔아버린 거다. 그래서 좌회전 신호 떴다고 바로 출발하지 마라, 중앙버스 차로 있을 때는 뒤를 한번 보고 가라,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그게 팩트잖아요. 근데 그 팩트를 알지도 못하는 애들이 그냥 찌부리고 보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도 안양 쪽에서 뭐 사망사고 났다고 했을 때도 먼저 물어봤잖아요. 혹시 누구 과실이냐. 이게 배달한다고 해서 무조건 배달 편을 들고 버스가 무조건 잘못했다 이럴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세상에서 저도 원래 활동을 좀 했거든요. 엄청 활발하긴 하진 않아도 그래도 글 몇십 개 쓰고 댓글은 몇백 개 쓰고 막 이랬었는데 제가 배달 세상에 글을 싹 지웠어요. 그 이유가 애들이 너무 부정적이에요. 일단 그냥 까고 부는 거예요. 내가 판사가 돼서 그건 네 잘못이야. 그러니까 제가 글 쓴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렇게 쓰는 건데 거기 댓글에 내 편 들어줘도 아닌데 네가 잘못해놓고 왜 이런 글을 쓰냐, 뭐 동정 사고 싶은 거냐, 이런 글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때 생각이에요. 그때 생각. 배달하는 들은 진짜 이래서 안 되겠다. 이들 다 부정적이네. 뭐 편들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런데 그냥 서로 못 잡아서 안달이구나. 그래서 그때 글을 싹 지웠어요. 그래도 탈퇴는 못하는 게 저도 이제 좀 얻어야 되니까 탈퇴를 못하고 있던 거지. 진짜 그런 정보도 없는 그런 카페다. 그러면은 아마 진작 탈퇴했을 거예요. Got my best back tight, ready for the fight. Chasing dreams that